자, 더드는 교재 162페이지. 다시 여기 칠판을 보시죠. 안 지워놨습니다. 일부러.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따져줄게요.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가요. 당사자.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사람이 가죠. 공동 신청이 있고 A가 단독 신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62페이지 1 공동 신청이라는 게 나와 있죠. 공동 신청에서 그러면 가로 1번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공동 신청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자, 그러면 162페이지 더드린 교재 1번을 보시죠. 절차법상의 의미가 나옵니다.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란 신청된 등기에 대해서 권리의 취득 기타 이익을 받는 자, 거기에 행강편차 나와있죠. 자, 그러면 등기부상 등기 반대로 그 등기에 대해서 권리의 상실 기타 불이익을 받는 자 행강편차 나오고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다. 그렇다면 등기 권리자란 이익을 받는 자, 그 등기 의무자란 불이익을 받는 자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더드린 교재 163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을 보시죠. 자, 실체법상의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등기 청구를 가지는 자가 거기에다 행강편자 까놓고 등기 권리자. 등기 청구에 대항하는 의무자, 즉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 자를 뭐라고 그런다?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이러면 틀리죠. 대표적으로 등기 인수 청구권은 다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3번의 권리자 의무자의 관계에서 보전. 등기 권리자는 소유자임을 정면한 자, 의무자는 존재하지 않죠. 이전, 매수인 권리자, 그 다음에 매도인 의무자. 자, 증여와 관련돼서 수정자, 증여자가 나와 있고 상속 등기는 상속인이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 존재하지 않죠. 소형은 소형자, 즉 단독 신청이 되죠. 전세권 설정, 설정과 관련돼서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자, 말소와 관련돼서 말소 동그라미. 그러면 설정과 말소의 관계에서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전세권에 있어서 특히 설정과 관련돼서 그 위에다가 정액 등기라고 써놔요. 전세금 정액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합니다. 자, 말소 등기 위에다는 감액 등기라고 써놓으라고. 감액은 말소 등기와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해요. 그러면 만약 전세권에서 전속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면 거기 정액 옆에다가 연장이라고 또 하나 써놔요. 그러면 전속기간의 단축은 감액 등기 옆에다 써서 그러면 연습을 해야 돼요. 정액은 정액, 연장은 설정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하다. 말소 등기는 감액 등기와 단축, 요거는 감액 등기와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하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한매특약 등기는 우리 한매특약은 팔았다 되돌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매특약은 일반 매도인 매수인이 180도로 뒤바뀝니다. 한매특약 등기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고요. 대표적으로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등기 권리자, 이탁자가 바로 등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드린 교재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는 이 관계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출 체크에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체크해보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반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A적으로 직권 법원의 명령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맞네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등기 의무자는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 좀 받아가라. 등기 인수 청구권 줄쳐놓고. 자, 정해를 은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 매도인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는 있겠죠. 매도형은 매매에 한해서 제출하지만 우리 매도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호 매도형을 다른 데는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형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할 수 있다.
건저당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건저당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별도의 말소 신청을 하여 말소해야 된다. 별도의 말소 신청을 할 필요가 없죠.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원칙상 직권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원칙상 직권 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의 수익자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의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죠. 그래서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출체크는 대표적으로 직권 등기를 응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두고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 신청의 종류 다시 한번 잡아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슨 신청이 있다?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이 있죠.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워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보죠. 자, 가로 2번에 두드린 교재 164페이지 가로 2번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바로 이겁니다. 당사자 능력이죠. 자, 그 옆에 이제 가로 2번에서 확인해 줄 거는 요걸 좀 하나 적어 놔야죠. 자,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연구 한번 해봅시다. 자, 2살짜리 유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유아 2살짜리 등기 신청 능력 어때요? 유아 2살짜리가 등기소에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유아는 등기 신청 능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유아 앞으로 등기는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걸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제발 좀 능력과 적격의 관계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시험에 넣을 출제라는 거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 이거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개 점검해 봐야죠. 이걸. 자, 등기 신청 적격자는 뭐야? 바로 당사자 능력이 됩니다. 같은 말이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 능력.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게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가 돼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민법에 해당되면 대표적인 바로 권리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잡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더 파생을 한번 시켜보죠. 자, 유아입니다. 자, 유아를 세자로 원칙 뭐예요? 자, 어린이 또 그러면 안 돼요. 유아는 결론적으로 자연인이 됩니다. 자, 법학에는 인에는 무슨 인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이런 관계가 형성되죠.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요. 당사자 능력,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대표적으로 권리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만약에 박찬호 장학회가 장학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 자연인 법인,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에요. 비법인,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되는 거죠. 근데 박찬호 장학회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를 그러면 등기를 해주자. 그래서 특별법으로 특별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냐? 박찬호 장학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 신청인은 뭐냐? 그럼 등기 신청인은 박찬호 장학회는 다리가 없죠. 그래서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바로 등기 신청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에서 회장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없고요. 단지 신청인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냐? 박찬호 장학회야.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가 당사자 능력도 있고요. 등기 명인이 될 수도 있고요.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잡아서 요거는 특히 관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박찬호 장학회 특별히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확인해 줄 거는 그러면 이런 성질과 비슷한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밀양박씨, 종중이죠. 밀양박씨. 자,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구로동 조기축구회라는 게 있어요. 구로동 조기축구회.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밀양박씨가 등기 명인이고 등기 신청인은 종중 대표자가 된다라는 거죠. 구로동 조기축구회 등기 명인이고 구로동 조기축구회 등기 신청인은 누구냐? 바로 조기축구회 회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구로동의 의미는 뭐냐? 바로 법정 동의가 됩니다. 행정 동의가 아니라 법정 동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 밀양박씨, 구로동 조기축구회 이렇게 한번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더드림 교재 164페이지를 우리가 따라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신청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 당사자 즉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이게 바로 등기 신청 자격이다. 권리 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가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오케이. 자연인은 다 되죠. 태아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태아는 다툼이 있어야 판례에 따른다면 안 돼요. 태아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직 안 되죠. 근데 태아에 대해서는 두 개의 썰이 있어요. 바로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이 있어. 정지 조건설 우리가 배웠죠. 태아는 살아날 때부터 인정해주자. 그래서 장차 발생이죠. 그래서 살아나서 인정해주자. 그러면 정지 조건설은 만약에 태명을 길동이로 졌다. 그러면 정지 조건설은 길동이로 등기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대비해서 해제 조건설은 뭐냐? 길동이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사산된다면 말소해야 되겠죠. 실무는 번거로운 걸 안 좋아해. 그래서 태아는 판례에 따른다면 불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태아 X 바로 판례에 따른다면 이렇게 되겠죠. 외국인 되죠. 사법인 되고 공법인 되고 지방자치단체 되고. 자, 읍면 동의에서 조심할 거는 읍면은 거기 행강편 딱잖아요. 100% 안 돼.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이거는 100% 안 됩니다. 읍면은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 요자는 자치단체가 없죠. 구로사동은 바로 행정동리가 돼. 그러면 행정동리는 애적으로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구로동 조기축구회 이때는 법정동리라고 돼요. 그러면 법정동리는 바로 단위지역을 나타내는 거. 구로 1동, 2동, 3동, 4동 이거는 행정편 이상 나누는 걸 행정동리라고 그래. 그래서 행정동리는 대표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동리, 예적으로 법정 동리는 된다.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요거는 행강편 딱 꺼놓고 별표 3개 해놔야죠. 정중, 문중, 자연불악,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요게 대표적인 아까 했던 박찬호 장학회, 밀양박씨, 구로동 조기축구회. 특히 요거는 따로 별표를 새겨놓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학교는 학교명 자체는 영조물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학교명 자체는 안 돼요. 그러면 국립학교는 국가명으로 돼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자체로는 등기가 안 돼. 대한민국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서울시립대학교 이거는 자체로 안 돼요. 그러면 뭘로 등기가 돼 있죠? 바로 서울특별시로 등기가 됐다는. 그러면 공립은 지자체명으로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립은 재단명으로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립학교 자체는 등기가 안 된다. 재단명으로. 그러면 학교명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없다. 국립, 국가명, 공립, 지자체명, 사립은
재단명.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학교 법인은 되겠죠. 법인은. 민법상 조합 자체는 안 됩니다. 왜? 법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민법상 조합과 관련돼서 가로 열고 민법상 조합은 그러면 뭘로 등기되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조합은 전업 명의로 등기가 된다는 거. 조합은 전업 명의. 그러면 조합은 전업 명의로서 민법상 조합은 전업 명의로서 그래서 이거는 합의로 등기된다라는 거. 그렇게 의미를 잡아줘야 돼. 민법상 조합 자체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수산업 협동조합, 농협 협동조합, 그거는 특수조합으로서 그거는 등기가 돼요. 밑에 그래서 특별법상 조합은 등기가 됩니다. 자, 전통 사찰과 관련돼서는 불국사가 있어요. 그러면 경주에 있는 불국사는 그 불국사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찰을 건립했어요. 그래서 개인 사찰로서 간판을 불국사로 달았어. 그 불국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명으로서 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 중에서도 뭐 개인 사찰을 가진 세 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개인 사찰에 대해서는 개인명으로 등기가 돼요. 그러면 불국사가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등록된 사찰만이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전통사찰은 세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기 신청 적격자, 부적격자 다시 한번 꼭 정해야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별표가 5개가 들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해 두시고. 자, 몇 개 우리가 논점을 하나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자연불악 동리. 불악주민을 구성으로 하여 고유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사실 조직처라면 비법인 사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당연히 등기 능력이 있다. 이때를 무슨 동리라고 그런다? 그 일반 옆에다 써놔요. 이때를 법정 동리라고 그래요. 법정 동리는 대표적으로 구로동, 조기, 축구회 이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드는 교재 165페이지예요. 자, 책장이 안 넘어가요. 넘겨봐요. 예, 165페이지. 자, 2번입니다.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가 안 돼. 그래서 조합은 저는 합의로 조합을 쫙 줄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전통사찰.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3항에 따라서 전통사찰로 등록되면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있다. 불국사죠. 대표적으로 불국사, 이거는 경주에 있는 불국사 자체로는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불국사를 하나 건립했어요. 그래서 간판을 불국사로 달아서 그때는 불국사로 등기가 할 수가 없겠죠. 개인 사찰로. 그래서 그 정도 이미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 적격으로서 참 좋은 문제가 하나 되어 있어요. 바로 기출 체크 한번 봅시다. 체크. 자, 체크입니다.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그러면 결론적으로 박찬호 장학회 똑같죠. 그 자체로 등기를 할 수 있다.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없다가 아니라 있죠.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자르고 자, 사립대학교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사립대학교는 재단명으로 등기가 된다고 그랬죠. 3번의 특별법에서 설립된 농협협동조합 요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있죠. 그럼 부동산 조합은 합의로 등기할 수 있다. 요거는 민법상 조합을 지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X다. 4번의 지방자치단체도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좋아요. 읍면은 자치단체가 없죠. 그러면 읍면은 100% 등기 신청 부적격자죠. 안 됩니다. 자, 동명의로 동민들이 이게 대표적으로 아까 했던 164페이지 하단 동그라미 1번 논점을 이용한 거고 특히 구로동 조기 축구에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등기가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됩니다. 164페이지 등기 신청 적격 이거는 우리가 별표가 5개짜리가 됩니다.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부탁합니다. 자, 166페이지 단독 신청. 자, 이제 머릿속에 잡아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죠. 원칙, 공동. A가 단독 신청이 나오네. 단독 신청은 별표 3개입니다.
자,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표제부 등기다.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죠.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샘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얘를 뭐로 들을까요? 그래요. 멸실 등기로 하나 예를 들면 되겠네. 멸실 등기. 자,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멸실 등기, 즉 표제부 등기죠. 자, 등기부를 표시함으로써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 신청이 확보된 경우 대표적으로 수용이죠.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가 하죠. 그러면 등기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또 드러나죠.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다. 대표적으로 자, 대표적인 무슨 등기가 있을까요? 상속 등기가 있겠죠. 상속 등기. 상속 등기는 뭡니까?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때는 단독 신청이 되죠. 공동 신청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등기 좀 해줘요. 내려오셔서 우리 천국에 가신 우리 아버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속 등기는 대표적인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을 마련해 놓고 단독 신청을 하나씩 접근을 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분석해 보죠. 자, 166페이지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등기의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있을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허용된다. 이렇게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단독 신청에서 우리 판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행 판결에서 이행 판결 행강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논점은 판결에 한 등기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독자적으로 아주 높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27회 때는 그러면 단독 신청이 어떻게 출제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작년에 이제 단독 신청은 다음 중 등기를 나열한 것 중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박스로 나열한 것 중에서 단독 신청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판결에 한 등기가 올해 독자적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를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판결에 한 등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느냐? 자, 판결에 한 등기가 왜 헷갈리느냐? 판결은 등기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라고. 그렇죠? 판결은 법원에서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 보장입니다. 보장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됐다 해서 단독 신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예적으로 등기를 명하는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강제 집행력 이렇게 되는. 그러면 우리 판결에는 세 종류 판결이 있죠. 이행 판결, 하kim 판결, 형성 판결이 있어. 그러면 자, 소리만 들어도 그 자체가 강제 집행력이 있는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 그렇다면 강제 집행력, 이행 판결이네. 그러면 이행 판결에 한해서 등기를 명하는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사이비 종교 2단이 돼. 그래서 앞으로 이행 판결 나오면 2단 단독 신청, 사이비 종교죠. 2단 단독 신청이 돼. 2단 단독 신청. 그렇게 한번 잘라놓은 것도 아주 좋아요. 아까 이제 전 시간에 행직, 여직, 당직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이해됐으면 이렇게 단축키를 잡아서 우리가 잡아놓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판결서는 누구한테 줘요? 아, 그래요? 성소한자한테 주죠. 그럼 성소한 권리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칙은 누가 있다? 원칙이 있으면 예가 있죠. 그러면 패소한 자도 가능한 예가 있다라는 거네. 패소한 자, 그거는 다시 한번 잡아줄 거고 패소한 자도 가능한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서 달아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잡아보죠. 바로 확정 판결이라는 거예요. 확정 판결. 그러면 확정 판결은 뭐예요? 세 종류가 있죠. 자, 무슨 판결이 있어요? 자, 이행 판결이 있고요. 자, 하kim 판결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 있죠. 형성 판결. 자꾸 우리 형님, 누님, 아마 형님, 누님들은 자꾸 확정 판결의 종류 그러면 판결의 종류 그러면 이걸 자꾸 이행 판결, 확정 판결,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행,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의 공통점이 뭐냐? 이게 확정 판결이라는 거예요. 아마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네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어. 아마 이 확정 판결 중에서 단독 신청이 되죠. 확인 판결은 공동 신청이 돼요. 형성 판결도 공동 신청이 돼. 근데 형성 판결에서 우리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자, 공유물 분할 판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아주 중요한 판결이 되죠. 이게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 되거든. 우리 시험 범위에서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거는 A적으로 단독 신청이 돼. 당연히 단독 신청이죠. 왜? 분할을 해주니까 판결세 각 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읽어요. 단이야. 그래서 공단, 2단도 나오고 공단도 나오네.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 됩니다.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우리 판결이한 등기는 성사한 자만이 가능하나 A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 A적으로 패소한 자도 가능한 A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A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패소한 자 A 하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A적으로 공동 신청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 얘는 A를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이제 이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돼서는 27회 때 민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도 올해 출제 경향에 들어가요. 아주 막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기판력이라는 걸 좀 잡아놔야 돼. 기판력의 개념, 이거는 공통소유 형태에서도 우리 공유 지분과 관련돼서 기판력이 나오게 됩니다. 기판력이란 자, 판결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 이걸 기판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판결에 한 등기 실마리는 대표적으로 요 네 개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됩니다. 얘네들이 바로 우리 판결에 한 등기를 해결하기 위한 바로 공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강제 집행력.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공정정세 한 등기. 자, 공정정세한 등기, 공정정세한 등기입니다. 공정정세는 진정성은 보장됐지만 요 자체가 강제 집행력은 없거든. 그래서 공정정세는 요거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또 공단이 하나 나오네. 공공이 나오네. 공공. 공정정세는 공동 신청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 되고. 자, 판결에 한 등기는 확정 판결이어야 돼. 그러면 가집행 선고가 있어요. 그러면 가집행 선고라는 것은 한자를 하신 분들은 가짜가 임시가짜죠. 가집행 선고라는 것은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가집행 선고로서 단독 신청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판결에 대한 등기는 무슨 판결이어야 돼? 확정 판결이어야 되고 확정 판결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행 판결이어야 돼. 그래서 이단. 이렇게 한번 해결을 실마리를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6페이지 더 드린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 신청. 그러면 이행 판결에 의한 단독 나왔네 2단. 형성 판결과 확인 판결은 공동 신청이 돼. 근데 형성 판결에 A가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팁 보죠. 판결에 한 등기는 성사한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거기 또 한번 박스로 왔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보전 등기 말소 단독 신청이 됩니다. 우리 27회 때 출제된 지문 형태가 되고요. 상속 단독 신청, 합병 단독 신청, 포괄 승계에 따른 단독. 근데 거기 상속 인해한 등기 조심해야 돼요. 좀 이따 상속 인해한 등기를 볼 겁니다.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하고 달라요. 상속인 등기는 포괄승계인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공동 신청이 돼요. 또 하나는 유증과 관련돼서는 유공이야. 그래서 우리 정유회사 유증은 유공 공동 신청입니다. 공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이단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이 되죠. 유증 조심해 놔야 됩니다.
자, 변경과 관련돼서 부동산 표시 변경. 표시는 뭐예요?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죠. 그래서 단독. 등기명인 표시 변경 변경.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개명하는 거. 자, 피천덕 우리 시인이었죠. 수필 가면 피천덕 시인이어서. 자, 피천덕 씨 때문에 우리 돌아가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영문학자. 많이 맞았어요. 왜? 중3 때 피천덕에게 인연이 나와요. 아사코. 그래서 우리 국어 선생도 우리 중3 선생님, 국어 선생님도 뭐예요? 바로 시인이었어요. 근데 수업 시간마다 맨날 읽혀요. 해필 재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날 딱 걸렸어요. 피천덕 인연을 읽었죠. 근데 인연을 뭐라고 읽어요? 인연 읽었다가 진탕에 얻어먹고 교무실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연 발음이 나니까 피천덕의 인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자, 그렇다면 피천덕을 피칠갑으로 개명한다. 아니죠. 어휴,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좋으신 이름이에요. 그럼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개명한다. 이게 바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피칠갑과 피천덕은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되죠. 자, 멸실 등기. 부동산 전부 멸실, 일부 멸실 변경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멸실 등기는 단독. 자,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으로서 대표적으로 공동 신청이죠. 근데 사망, 죽었죠. 해산 단독 신청이 되죠.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 그러면 단독 신청이죠. 소재불명은 살았니 죽었니 신고해다오 공시착오야. 그럼 법원에 가서 이제 소재불명이 될 때는 공시착오를 받아. 그러면 법원이 일정한 기간이 나오면 권리를 박탈해. 그게 바로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 그게 재건 판결이에요. 재건 판결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등기죠. 가등기는 뭡니까? 권리적 측면으로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그래서 공동과 단독 신청 모두 가능하다.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받아. 그러면 가등기 명인이 자기가 하겠대. 그럼 자기가 하겠다라는데 뭐예요? 상관없죠. 또 하나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전문. 전 시간에 했죠.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대표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자, 소형이죠. 소형은 단독, 진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자, 소형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권리자, 소형의 주체인 기업자, 관공서 여기 나와 있네. 신탁 등기는 신탁 재산에 속하는 항상 괜찮아요. 부동산의 신탁 등기. 그러면 신탁 등기가 왜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이냐? 좀 이해를 좀 해주시죠. 앞으로 신탁 등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A가 B한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신탁자가 되고 이탁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수탁자가 돼. 그래서 하사를 한 방 더 쌓아요. 그래서 이게 신탁 등기가 되네. 그럼 신탁 등기는 하살이 두 방이야. 그래서 동시 신청이 돼. 하살 방향이 같죠.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야. 그래서 동일한 신청서로 작성하고 동일하니까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하살이 이제 두 개가 누구한테 날라갔어요? B한테. 그러면 전리품은 B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된다. 그러면 수탁자. 그러면 얘가 신탁 재산을 처분하니까 얘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신탁 재산에 속하는. 그럼 결론적으로 수탁자가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신탁 재산에 속하는 신탁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예. 단독 신청이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해하면 어렵죠. 근데 약간 이제 매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등기법은 처음에 들어서 그럼 제일 제가 뭐예요? 오프라인에 때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 저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보따리 싸가지고 뭐다 집에 가는 사람. 보따리를 왜 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수업을 더 들어야지. 저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부분이야. 아니, 수업을 이해가 안 되면 억지로라서 앉아서 수업을 들어서 이해를 돼야 되죠. 이해가 안 된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그거는 뭐예요? 영원히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하고는 담을 싼 거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강의를 들어서 이해를 되려고 여러 번 들어봐야죠. 그러면 등기법은 최소한 뭐라는 거예요? 3번 이상 강의를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에이 이해가 안 돼. 그러지 말고 억지로라도 우리 뭐다 귀를 뚫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려라. 그러면 눈도 열려라. 입도 열려라.
열려야 학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들어서 강의를 들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예, 이해가 안 돼서 보따리를 싸간다. 그거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24년 강의하면서 우리 공인중개사 이해하면서 그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강의를 들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66페이지 우측 좌측 날개를 한번 봐봐요. 기출 OX.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그 가처분 등기에 맞춰진 등기 전부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당해 가처분.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당해 가처분은 직권 말소잖아. 그래서 당직. 나머지는 단독 신청이 되죠. 이거는 자 기출 OX와 관련돼서는 우리 당직 요것만 알아더라도 전부 말소 이게 틀렸죠. 당해 가처분은 직권 말소에 나머지는 단독 신청. 그래서 전부 말소 이게 틀린 겁니다. 자, 팁이 또 하나 있네. 가등기 명인. 아까 나왔네. 가등기 명인,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승낙서를 받았으니까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단독 신청.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했대. 그러면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단독 신청. 이해관계는 이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얼마나 쉬워요. 몇 번 강의 듣다 보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대표적으로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는 대표적으로 무슨 신청이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출체크입니다. 요거 올해 출제 예상되니까 요걸 마르고 닳도록 계속 이해될 때까지 3번 이상은 한번 접근해 봐야죠. 자, 틀린 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 공단, 공하면 단독 신청으로 가요. 맞네, 공단. 이번에 청산 권리자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최소한 등기 의무자 돼, 안 돼? 안 돼. 최소한 등기 의무자가 딱 되는 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없다라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있다. 그러니까 X가 되네. 아까 청산 등기 의무자 권리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3번에 성산 권리자가 소송의 변론 종료 후 사망을 했대. 그럼 상속인이 수계를 하는 거죠. 수계라는 것은 소송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판결에서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대. 누가 알았어? 채무자가 알았어. 그럼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거든. 채무자도 당사자로서 기판력, 판결의 효력이 미쳐. 근데 채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해 줄게. 그러면 채무자한테 채권자는 뭐라고 해? 어차피 자기가 등기할 걸 채무자가 해줬죠. 그러면 채무자가 채무자한테 뭐라고 해야 돼?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채무자가 알았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5번에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대. 그러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행에 명하는 판결. 그러면 강제 집행력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판결은 10년의 소멸시효에 발생하지만 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쭉 가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 해결하는 방법. 그런데 판결에 의한 등기는 10년의 소멸시효야. 근데 소멸시효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은 대표적으로 형식적 심사야. 그러면 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렸다라는 것을 등기관이 심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 권한을 거느지면 등기관을 뭐라고 두 자로 건치면 짭새 이렇게 되거든. 짭새가 아니라 경찰관이 아니죠. 그러면 등기관은 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소멸시효에 심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형식적 심사주의는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심사 권한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10년이 지나더라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생겨요. 친구들이 경찰도 좀 많죠. 그럼 전공이 법이다 보니까 후배들도 많은데 지네들이 그래요. 무슨 새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 또 괜히 속았었다고 또 나무라지 마시고요. 다 그러더라고요. 걔네끼리도 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 다시 하면 또 야단 맞을까봐 또 그렇게 저는 친절합니다. 새가 아니라 경찰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딱 해놓으셔야 돼. 단독 신청 아주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이제 봐봐요. 자, 제3자의 한 신청. 우리 이제 세트를 잡았죠. 자, 제3자 원칙 당사자 신청 A는 제3자의 한 신청이 있다. 그래서 167페이지 3번 제3자의 한 신청 보도록 하죠. 자, 제3자의 한 신청은 우리 제3자에 의한 신청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별표를 하나 딱 해놓고요.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 자, 제3자에 의한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바로 포괄승계인 등기가 있었죠. 포괄승계인. 그다음에 이제 대의 신청인데 대의 신청에서 이제 용어 상박이 두 개가 있죠. 용어 상박이 뭐냐?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채권자 대위. 대위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 표시 대의 신청. 구분 건물 표시 대의 신청. 표시 대의 신청. 또 하나 등록된다면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대리인 신청이 있죠. 대리인 신청.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괄승계인 등기와 대의 신청과 대리인 신청 이거는 대표적인 제3자에 한 신청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포괄승계인 한번 잡아보죠. 자, 포괄승계인도 잠깐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사례를 두 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아버지 아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들은 대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죠. 이게 상속 등기야. 이번에는 요 사람 관계에서는 요 사람이 매도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매수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A가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B도 잔금을 못 치러줬다 생각해 봐요. 그래서 A가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있죠. 여기 A-야. A-가 바로 뭐예요? 상속인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상속인 등기, 상속 등기 다르죠. 뉘앙스가 다르죠. 요거는 상속 등기고 요거는 상속인 등기야. 당사자는 얘네들이죠. 그러면 요거는 상속인은 제3자가 돼. 그래서 제3자의 한 신청. 그래서 상속인 등기, 즉 포괄승계인 등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3자의 한 신청이에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등기부상은 누구로 돼 있어요? 아버지, 신청은 아들이 했죠. 그러면 신청사상 의무자와 등기부상 의무자가 동일하지 않죠. 원래는 각하해야 되나, 각하해야 돼. 거부를 해야 되나, 그러면 거부를 해야 되나, 각하자는 A 조건이 있어. 그래서 29조 7호 단서에, 즉 포괄승계는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속인 등기는 얘하고 공동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공동 신청인 거. 상속 등기는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 되네. 상속인 등기 원인은 뭘까요? 바로 아버지가 매매하다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매매. 이때는 등기 원인은 상속이 되죠. 대표적인 차이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승계인은 등기 신청 찾았죠.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권리자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이게 포괄승계인 등기가 돼요. 근데 포괄승계인 등기에서 특히 조심할 거는 단독 신청이라는 것, 공동 신청이라는 걸 조심해주고 또 하나는 자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와 신청사상 의무자가 불일치하고 있으나 각하자는 A 조건이 있다. 그게 바로 29조 7호 단서에 포괄승계는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괄승계인 등기 그거 한번 꼭 잡아놓고 상속인 등기는 조심해야 돼. 인이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인공 그래서 공동 신청이 됩니다.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채권자 대의 신청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은 따로 쓰지 말고 이렇게 잘라봐요. 그래서 신청은 채권자가 해. 채권자 대의라는 것은 채권자가 대의했으니까 제3자의 한 신청이 되네.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구냐? 바로 채권자죠. 채권자가 되죠. 그러면 등기 실행은 누구 명의로 되느냐? 바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이 되죠. 근데 이때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에 대해 특히 조심해야 돼. 이 권리자를 의무자로 본지만 게임 오버가 됩니다. 이 권리자는 뭘 받아요? 이익을 받는 자라고 그랬죠. 이익을 받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고.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 없는 경우, 없을 때만 채권자 대의 행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등기 권리자를 의무자로 본지만 깨끗하게 틀려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의무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주는 등기 신청권을 말한다. 법적 승인은 신청권이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여기 읽어봐요. 등기 신청은 채권자야. 등기 실행, 즉 명의는 딴 사람이야. 그러면 등기 신청과 명인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게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으로서 불일치하고 있으니까 권리증을 만들어주지 않아. 나중에 등기 필 정보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떨어져요.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해 둘 거는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은 등기를 요구했죠. 그러면 자 등기를 요구했으니까 이거는 바로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거든. 이 사람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죠. 이걸 받기 때문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게 또 제도적 의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 정도도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 신청권을 대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팁이 하나 있네요. 민법 404조 부동산 등기법 28조 규정에서 채무자를 대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특정의 등기 정보를 가진 채권자, 금전 채권자 모두 포함한다. 물청이든 채청이든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두면 되고요. 자, 건물의 대지 소유자의 대의 신청. 요거는 우리 한번 잡아봅시다. 먼저 나왔으니까. 자, 갑입니다. 갑이 토지가 한 필지가 있어요. 근데 위에다가 우리 건물이 있어. 근데 어느 날 건물이 전부 불탔어요. 무슨 등기하죠? 대표적으로 멸실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멸실 등기를 신청하겠냐 이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요 건물이 멸실했을 때 토지 소유자도 건물에 대해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멸실 등기는 표지에 보니까 즉 1개월이겠죠. 그게 바로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의 신청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1개월이라는 단어도 있을 겁니다. 1개월 이내에 이렇게 나오네. 자, 이번에는 구분 건물 소유자의 대의 신청이 나오네요. 자,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구분 건물 소유자는 한 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의 소유자를 대하여 거기에 형광펜 딱 써놔요. 구분 건물 표시.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만 대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분 건물 표시는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거든. 그러면 구분 건물 표시와 소유권 보전 등기도 대의 신청한다. 이러면 X가 돼요.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만 대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조심해 놓고.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가 또 하나 잡아둘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박스 밑에. 자, 공동저당에 대해서도 공동저당도 대의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하나 결론만 하나 잡아 놓으세요. 가능. 자, 만약에 공동저당 이거 이제 하려면 민법으로 가야 돼요. 우리 배당이 있죠.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 있어. 동시배당은 자 경매대가 비례해서 가져가죠. 한 번에서. 근데 동시배당, 이시배당은 선순위가 받아가면 후순위가 대의를 할 수 있어. 그때 공동저당에서 대의 신청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게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저당도 대의 등기가 가능하다. 그렇게만 하나 밑에다 적어놓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대리인 신청이라는 것은 뭐 대리인 신청 요거 하나 더 추가할까요? 그럼 대리인 신청은 대표적으로 제3자의 신청으로서 우리 법무사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다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계약, 자 쌍방대리 가능. 우리 등기법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민법 120소재에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되나 단 채무이행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안 되죠. 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단서의 채무의 이행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단서 즉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거든. 그러면 법무사는 권리자 의무자 중간에 껴서 자기계약도 하고 쌍방대리도 다 하거든.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대리인 신청과 관련돼서 그 정도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3자의 한 신청, 그래서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포괄승계인 자, 대위 신청은 대표적으로 대위 신청은 채권자 대위 신청,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토지 소유자도 건물에 대해서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부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도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도 가능하다. 그럼 대리인 신청은 대표적으로 논점은 자유계약 상방대리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겨우 이제 요거 벗어났어요. 자, 그러면 A와 B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그러면 요 관계에서 이제 간신히 요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등기소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게 등기소 가기 과정이 이렇게 복잡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소에 가서 이제 서류를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 두는지 그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